자, 그러면 이제는 박정희 정부의 체육진흥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체육법령입니다. 어떤 관련 법령이 있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체육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16 혁명 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1962년 9월 17일 날 이 국민체육진흥법을 공포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논문집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 논문집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담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체육, 그 당시에 우리나라 체육진흥정책, 펴나가야 할 그러한 체육진흥정책의 기본 틀을 확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혁신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최초의 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들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국민체육진흥법이 정말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체육진흥정책의 하나의 큰 근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제 3차 개정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체육진흥정책의 하나의 큰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중요한 법령이 뭐냐면 바로 국민체육진흥기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인데요. 약칭 이제 국민체육진흥기금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972년 8월 14일 날 공포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공화당의 장덕진 의원 외에 약 49인이 이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그 제정 이유는 뭐냐면 72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국가 재정 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느라고 국가의 모든 재력, 재정적을 자원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니까 이 우리나라 체육진흥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이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체육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던 얘기죠. 그런 국가 재정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이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리 민간 자금으로 한번 조성을 해보자. 그래서 이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체육진흥정책에 소요되는 재정에 투입을 하자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것이 이 국민체육진흥기금법의 제정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도 이 국민체육진흥기금법이 지금도 이 체육진흥기금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 체육진흥정책의 가장 큰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얼마나 정말 우리나라 체육진흥정책에 그 100년 대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을 제정할 때는 100년 대계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이 국민체육진흥기금법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 이 기금 재원은 무엇이냐가 문제일 텐데요.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담배 포장지 아시죠? 담배 포장지에 지금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예, 이렇게 담배 포장지에 광고를 싣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고료 가지고 이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또 담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이 담배 포장지에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는 것.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면 첫 광고가
우리 한국 타이어 광고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에피소드를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뭐 다른 법령에도 체육 관련한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또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은 하기로 하는데, 논문에는 제가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뭐 교육법이라든가 또는 조세감면 규제법이라든가 그런 데에 또 체육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정조직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 체육진흥정책의 소관부서는 어디냐?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죠. 그러나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제 문교부가 이 체육행정의 소관부서로서 역할을 했고요. 물론 그 이전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 군정 때 문교부가 있었죠. 거기서 교화국 체육과가 체육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건국 이후에도 이제 문교부의 이제 체육과가 계속 체육 정책을 담당을 했는데, 이 명칭이 체육과에서 체육국으로 됐다가 또 체육국에서 다시 체육과가 됐다가 또 그렇게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제 문교부가 계속 체육 정책의 소관부서로서 했었고요. 아울러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서울특별시 그리고 도, 시, 군에서는 이 1962년도 그 교육법이 개정될 때 학교와 일반의 체육에 관한 사항은 이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군 교육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교육에 관한 학교에서의 체육 교육에 관한 사항은 정책은 교육위원회가 담당을 했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63년도에는 조금 개정이 되는데, 서울, 부산, 도는 교육위원회가, 그 다음에 시군은 이제 교육장이 이제 담당하도록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체육행정 조직으로서 또 중요한 조직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바로 체육심의회입니다. 체육심의회. 이것이 이제 나중에 국민체육심의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1961년도, 그러니까 체육심의회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이 체육심의회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후 건국 후 제1호 법령이 뭐였느냐 하면 정부조직법이었는데요. 그 정부조직법에는 각 행정기관에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활성화되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문교부 장관 체육정책자문기구도 없었습니다. 5.16 혁명 전에는요. 그러다가 5.16 혁명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바로 이 체육심의회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교부 장관이 체육정책을 수립을 할 때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하도록 하는 그런 체육심의회 규정을 만들어서 실제로 체육심의회를 구성을 하고 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1962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 체육심의회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체육심의회 규정은 이것은 그 강령이었거든요. 강령.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아예 이 체육심의회 규정을 둬가지고 이게 법률상 기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체육심의회의 성격이 좀 더 강화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쭉 지내다가 1970년에는 이게 국무총리 소속의,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문교부 장관 소속의 기구였는데 1970년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체육심의위원회로 그렇게 그 위상이 더 강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가 체육진흥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했다,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국민체육심의위원회가 바로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릴 박정희 정부 말에 88년도 서울 올림픽 유치 계획을 수립할 때 바로 이 국민체육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88 서울 올림픽은 전두환 정부에서 물론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유치를 했지만 그러나 이미 계획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그 계획을 수립되었다라는 거. 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 새로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육행정조직으로서 체육심의회 그리고 국민체육심의위원회가 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논문에는 실었습니다. 이 체육행정조직으로서 또 특수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있고요. 또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있는데 논문을 참고하시고요. 이 국민체육진흥재단은 또 이따가 설명할 때 또 잠깐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것이 이제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관련 사항인데요. 대한체육회나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이제 행정조직은 아니죠. 행정기구는 아니죠. 민간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전문체육을 전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전문체육에 관한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의 역할을 했다는 한 것이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체육회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 1920년 7월 13일에 창립되었거든요. 일제 치하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그 초기에 그 회의 대한체육회 회의 모습입니다. 예, 회의 모습인데요. 이 조선체육회가 창립이 됐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게 또 해체가 되기도 하죠.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기도 했는데 해방 직후에 이제 다시 이제 조선체육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하에 이제 처음에는 조선올림픽위원회였는데 나중에 대한올림픽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지만 아무튼 이 대한올림픽위원회도 그 대한체육회 내부에 두어가지고 올림픽 참가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961년 5.16 혁명 때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포고 제6호에 의해서 모든 정당 사회단체는 다 해산이 되었죠. 해산을 시키고 다시 새로 이제 단체 등록을 이제 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잠깐 해산이 됐다가 이제 다시 대한체육회로 다시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전문체육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있는데 이 서로 조직 간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대립, 갈등.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분리가 돼서 완전히 대한올림픽위원회도 별도의 단체로 또 설립이 됐다가 다시 또 합쳐지고 또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당시 언론에도 이게 언론 보도가 될 정도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또 다른 유사 단체가 또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크게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1960년도 말에 이 정부가 행정개혁 조치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어떠한 기구상, 조직상, 역할상에 한번 리빌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이 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체육 분야도 포함되었는데요. 그때 그래서 이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체육 관련해서 보고서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이거 체육단체 그냥 다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말고 체육단체를 통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 외에 체육재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체육단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러한 그 건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초에 이 제안에 따라서 체육단체 다 통합해라 하고 지시를 해서 이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그리고 또 그때 대한학교체육회가 있었거든요. 이 세 단체가 다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박정희 대통령 정부,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 대한체육회가 통합 상태로 지금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행정개혁조사위원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영상을 제가 사진을 빠뜨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그 체육행정에 대한 그 개선을 위한 조사 보고를 한 그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체육계 개혁이죠. 개혁을 위한 노력도 했다라는 거